특배 부당 청구. 부당행위를 찾아서 신고하면 포상도 받고 모두의 권리도 지킨다. 아무래도 신고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공개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간입니다. 어디 계시지? 희천 대리님. 투페스타 따라다 투페스타 따라다 투페스타 따라다 따라 따라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전하는 공식적인 건보 이야기 건보피셜. 안녕하세요, 건보피셜의 MC 우희천 대리 아니 드래곤 인사드립니다. 주임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와서 맞이해 드렸었어야 됐는데 오늘 공연이 잡혀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양심사실 조윤아 주임입니다. 아니 대리님, 아직 본격적인 촬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기선제압하시기 있어요? 대충 좀 괜찮았나요? 매일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우드래곤님, 지금 너무 눈이 부셔서 혹시 진행 못할 것 같은데 옷 좀 갈아입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갈아입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주제가 대체 뭐길래 제가 이렇게 등장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주임님,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간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대체 왜 투베드를... 특배 부당 청구, 투배드 부당 행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지급받는 장기요양 기관들에게 따끔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건 투배드한 거라고요.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투배드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간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간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 비용 청구 질서 확립과 서비스 질 향상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장기요양기관에 거짓이나 부당 청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 청구로 확인된 징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또 누가 알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뒤에서 하나씩 풀어갈 테니 오늘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임님, 혹시 이 이모티콘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알아차리셨나요? 네, 제가 건보피셜 보면서 공부도 좀 해봤거든요. 탐정 확성기, 포상금 방패, 찾고 신고하고 포상받고, 마지막이 부당행위를 찾아서 신고하면 포상도 받고 모두의 권리도 지킨다. 정답입니다. 마지막 방패 이모티콘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힌트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정답이라니 대단하십니다. 부당행위라는 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시로 어떤 사례를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장기요양 급여 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방문형의 경우 실제 서비스한 일수보다 늘려서 청구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와 같은 입소형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신 분이 조리원이나 위생원 업무 등 타직종으로 근무하고 요양보호사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부 부당행위군요. 부당 청구 사항인 것을 인지했을 때 신고하려면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신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나 지역본부를 통해 내방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공단 직원이 직접 신고인에게 방문하는 방문 접수도 진행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신고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공개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네, 물론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익명 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고 포상금 지급은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포상금도 신고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내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억 원, 수급자 가족이나 일반 신고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해요.
덧붙여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단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듣고 보니 이 제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함께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정당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일,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죠. 혼자서 바꾸기 어렵겠지만 이런 신고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돌려주는 힘이 되겠네요. 그러니 여러분 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제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참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관을 신고하는 거다 보니까 내부 직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사실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처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분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본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의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이나 지인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기관과 어떤 관계였는가 보다 부당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신고서에 부당 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는지를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입증 자료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 신고한다고 상상해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용기 내서 신고한다고 해도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현지조사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부당금액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조사가 보다 잘 진행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신고는 제도를 움직이는 시작점이고 공단은 그 가치를 알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죠.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요양심사실 조윤아 주인님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긴가 민가 어딘가 리까리 헷갈리는 정보를 확실하게 오늘도 놓칠 수 없는 팩트체크 시간.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주인님 오늘 이렇게 출연하셔서 직접 제도도 안내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처음엔 카메라 앞이라 긴장됐는데 국민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 것 같아 지금은 보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신고라는 게 누군가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제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참여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신고라고 하면 괜히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제도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는 점. 그럼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